네, 재밌는 경제방송 보람이의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람입니다. 자, 여러분, 약국에는 피로회복되는 약국에 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는데 그래도 각자 피로 푸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네, 여자들이라면, 싱글이라면 드라마 시청이나 쇼핑이 있겠고, 기혼인 경우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바로 피로회복제라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혼자 하는 취미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저에게 피로회복제는 바로 와글와글입니다. 와글와글만 하면 막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더라고요. 이 기운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람이의 와글와글 4부 함께 하시죠. 출발! 네, 보람이의 와글와글 4부에서는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항상 푸짐한 선물이 뒤따라가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 종목 와글와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센티뷰에서는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PBR이 0.5배로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 일단 기존에 좀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이면 상당히 좀 주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5월 1일자로 연동제 가동을 통해서 가스 도매 요금 인상이 일단 시행이 됐는데요. 에너지 요금의 좀 합리화의 신호탄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기세라든가 가스, 상하수도 요금들을 좀 일단 묶어놨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일단은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하나 다시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세국 각국의 원전 확대 정책이 좀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특히 LNG에 대한 소비 전망이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지금 주가도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뉴스를 보시게 되면 지난 저점을 찍었었던 31,000원대의 외국인들이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4월달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치 않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본다 그러면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는 일단은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SKC 같은 경우는 사실 화학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안 좋았어요. 한 며칠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는 3% 넘게 빠지다가 종가에 결국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좋은 마감을 해줬는데요. 화학주가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계속 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은 좀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화학주도 상황이 나쁜 종목이 있고 좋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일단 추세 자체를 안 깨고 내려갔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차트상의 흐름에서도 3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상승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거의 빠지는 현상 없이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진행을 보셔도 결국 한번 상승을 하고 횡보를 오래 했던 종목들이 결국 주가 상승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큼 조정에 덜 취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주가 전반적인 반등 포인트를 잡을 때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6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67,000원 정도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신고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신고가를 넘어가기 직전의 종목들도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꼭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학 같은 경우는 화이트 소주를 제조 판매하는 종합 주력점입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계신 분은 조금 생소하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방에 조금은 주력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 8.9%의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남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시는 그리고 반감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차트적인 부분을 조금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유율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10% 이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 이하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10% 이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빼놓고 언급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오늘 단기로 갖고 나왔지만은 장기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확인해 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관심 종목, 그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은 오늘 한국가스공사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할 때 변동성이 적은 한국가스공사 관심을 더 보자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샘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은 SKC입니다. 최근 화학주 약세 속에서 이 종목은 추세를 깨지 않았다. 67,000원 돌파하는지 잘 챙겨보면서 목표가는 72,000원까지로 설정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무학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12,20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오늘 제시하신 전략은 일단 단기 전략이지만 장기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의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플랜트, 발전소 등 대규모 수주가 예상된다라는 뉴스로 성광밴드 들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단기가 19,800원, 장기는 26,000원까지로 보셨습니다. SK CNC도 들고 오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모바일 솔루션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뉴스로 추천하셨습니다. 오늘 최고가 경신한 종목이죠. 역시 목표가는 단기, 장기 모두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 그리고 대응 전략들 여러분 참고는 하시되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뜨거운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사업 다각화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은 좀 더 쏠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하이닉스 채권단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그런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그런 급락은 오히려 매수 찬스로 여길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이슈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 51만 원 그리고 현저가는 45만 원 잡고 한번 매매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의 원재료인 천연고무라든지 합성고무의 가격이 매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고무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타이어 업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계에서 그 외국계 매수 창구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고 지금 가격대가 다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그 선진국의 경기 회복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그런 세계적으로 타이어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성장성 측면에서 보자라면 지금 현재의 가격도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 만약에 어제 음봉을 조금 메워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양봉 흐름 보이면서 현재 1.8%대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은 역시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업종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 업종 조금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업종인데 서서히 어제장부터 조금의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높아지는 시점에서 역시 대장주는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업종 순환매에 그런 긍정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횡보 구간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강한 양봉 형성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수적으로는 목표가 정고점 부분보다는 조금 미친 47만 원 라인 잡고 한번 투자 전략 세우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어제 좀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연일 그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고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지진 이후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중국의 전력 공급이 계속 제한적으로 된다라면 어쨌든 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현대제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뭐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리지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부진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이 심화가 돼서 이익 모멘텀의 그 부재를 우려했던 측면,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좀 그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홀딩 전략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불안 요인이었던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커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역시 오펙에서의 그러한 생산량 증대 무산은 S-오일과 이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 계속적으로 $100 부분에서는 유가가 움직이면서 아직까지도 고유가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괜찮을 전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 전망주로서도 어느 정도 유망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가지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요. 대응 전략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응 전략 확인하시죠.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JB스탁의 김란 연구원 함께했는데요. 먼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석유 중산 무산에 따른 유가 상승 모멘텀이 있죠.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그다음 현대제철입니다. 기술적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13만 원이네요. 포스코입니다. 빠른 업종 순환매 속에서 가격 매력이 있는 포스코 관심을 두자 목표가는 47만 원까지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넥센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업황 좋고요. 넥센타이어의 외국인의 매수도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9,500원.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인데요. 하이닉스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솔솔 불고 있죠. 목표가는 51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보죠. 최병권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입니다. 제일모직, 현대하이스코, 대우조선해양, SKC, OCI 이렇게 5종목이 담겨있네요.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삼형전자와 태영건설은 매도하셨고요. 2종목만 담겨있습니다. 한화, 심택입니다.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하나금융지주, 코오롱아이넥, GS건설 그대로 담겨있고요. 변동 내용 없습니다. 박정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4종목 그대로입니다. SM현대차, KB금융, 삼성SDI 대응 전략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4종목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SK케미칼을 매도하셨습니다. 대신에 기아차, SK신한지주는 꾸준하게 들고 가십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점검해 봤는데요. 여러분 직접 투자하실 때는 모두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 외에도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따끈따끈한 관심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정리는 못해드리고요.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요. 내마녀의 날인 오늘도 하락하면서 엿새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6포인트 내린 2077.19포인트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에는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소주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무학 오늘 정태근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주가 많이 팔리나 봐요. 무학 2분기 실적도 좋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단기로 전략을 세워주셨지만 장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일단은 주봉상, 월봉상 추세를 한번 보신다면 계속해서 그 상승 추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를 13,500원에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13,500원에 1차 대응을 하시되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 쪽에서 매수가 아닌 매도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를 좀 매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학 추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바로 홍희진의 퀴즈왕 풀이 시간인데요. 라이징 스타의 홍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거래량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그 거래량이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네.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흐름을 보시면은 어떤 패턴인지 아시나요? 네. 저도 공부해서 알죠. 바로 대칭 삼각형 패턴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패턴 교육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패턴 자체를 좀 짧게 보이지 말고 큰 추세 안에서 봐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패턴이 큰 추세에서 완성될 경우는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람 씨, 대칭 삼각형의 패턴이 가는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죠. 네. 이렇게 수렴을 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칭 삼각형 패턴 이후 이제 주가는 이제 위로 튀면서 네.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평소에 이제 거래됐던 부분보다 이제 몇십 배 증가가 증가가 된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저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죠. 바로 밥이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밥인데,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셨으면은 그림의 그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봉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밥을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많이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셔서 연습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거래량을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퀴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4회 퀴즈였는데요. 이 문제였죠. 양봉의 100만 주가 거래된 다음날 밑꼬리가 달린 음봉의 거래량이 10만 주 나왔다. 현재 어느 쪽 세력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어요. 네. 이 그림만 보시면은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부분, 밥을 많이 먹고 주가가 상승을 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서 다음날 음봉이었지만 밑꼬리가 달렸다.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캔들에서 밑꼬리는 매수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매수가 들어왔지만 매도세가 적었을 뿐더러 매도세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밑꼬리가 달린 부분은 실전에서 생각을 하실 때 이 종목은 매수가 강하고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일단은 좀 매수세가 강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죠. 바로 55회 퀴즈였는데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어떤 주식이 오늘 시가 10,000원, 고가 1,500원, 저가 9,500원, 종가 1,300원을 일하면 어떤 세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네,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 퀴즈에 문제를 내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다 읽어보셨다라면 참 쉽게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집중 포인트는 뭐냐면은 양봉이라는 것은 시가 대비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양봉이죠. 매수세가 많다는 뜻이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은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꼬리가 길다라는 부분은 매수세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봉 플러스 매수세라는 것은 주가의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매수 세력이 지금 현재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실전에서는 밑꼬리가 어떤 주식에 달리는지 잘 관찰하시면 된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퀴즈까지 다 모두 풀어보니까요. 정말 이 거래량 실전에서 정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거래량도 중요하지만요. 실전에서는 물론 아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고 많은 경험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 좀 많이 하시면은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유용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코너죠. 출석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오늘도 많이 놀러 오셨어요. 상한가 자바님 놀러 오셨고 다정다봉님도 오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호두가는 기계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요즘 참 술을 부르는 날의 연속입니다. 보람씨 포트폴리오 보니까 수익률 좋더라고요. 그냥 보람씨 따라해볼까 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너무 이러시면 부담이 되는데 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필명 개미들의 넘버원 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어요. 기름값이 또 인상되면 저 차 팔아버리려고요. 금이나 사놔야겠어요. 요즘 세상 살기 힘드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세상 살기 힘내시라고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 짜잔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행복한 부자 책 6월 호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코스피 마감 지수 맞추기 이벤트 함께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마감이 됐습니다. 2077.19포인트 마무리됐는데요. 그 가운데 기분 좋은 바람님께서 2098.39로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짜잔! 똑같은 책이죠. 행복한 부자 6월호 책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퀴즈왕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퀴즈는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동부화재의 흐름을 보고 어떤 패턴이 형성되어 있으며 52,500원을 평소보다 10배가량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 예상되는 흐름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짜잔! 바로 1번이었습니다. 당첨자는요. 필명 풀그림님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캠피셔 투자의 재구성 책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이 내일 오후 4시까지 함께해 주실 퀴즈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제도이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하트 브레이커, 2번 서킷 브레이커, 3번 사이드카, 4번 캠핑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정답을 꼭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센토자 플러스 그리고 대박 플러스도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